영화로 본 위대한 개츠비.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불후의 명작, 위대한 개츠비를 영화화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즈 루어먼 감독의 2013년작 위대한 개츠비를 중심으로 이 영화가 원작 소설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계승하고 또 어떻게 독창적인 현대적 해석을 더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부터 평단의 뜨거운 논쟁과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동시에 받았으며, 이는 원작의 깊은 통찰력과 감독의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연출이 만나 빚어낸 강력한 시너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비전, 영화의 제작 연도, 그리고 원작과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 그리고 그 차이점들이 가지는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며 이 영화가 선사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들을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이 작품이 아카데미 미술상과 의상상을 수상하며 시각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먼저 영화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3년에 전 세계 극장가를 강타하며 개봉하였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혁신적인 비주얼과 감각적인 음악 사용으로 정평이 나 있는 배즈 루어먼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주연 배우들의 면면 또한 화려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신비롭고 비극적인 주인공 제이 개츠비 역을 맡아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과 외면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으면, 토비 맥과이어는 서술자이자 작품의 관찰자인 닉 캐러웨이 역을 섬세하게 연기하여 관객이 개츠비의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캐리 멀리건은 개츠비의 영원한 연인이자 꿈의 대상인 데이지 뷰캐넌 역을 맡아 그 시대 상류층 여성의 나약함과 이기심을 동시에 표현해내며 작품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장르는 드라마, 로맨스, 시대극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1920년대 미국, 즉 재즈 시대의 화려함과 광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자유분방함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이자 그 이면에 급속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이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던 양면적인 시대였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극도로 화려하면서도 때로는 공허함이 느껴지는 시각적 이미지와 사운드로 담아내며 원작의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지대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영화와 원작 소설의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지는 차이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서술자, 닉 캐러웨이의 역할 재정립에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닉은 철저한 관찰자이자 다소 거리를 둔 회고적 서술자로서 개츠비의 삶과 그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비교적 객관적인 시선으로 묘사하며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의 서술은 때로는 건조하고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지만 때로는 개츠비의 순수한 면모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닉 캐러웨이가 알코올 중독과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그 치료의 일환으로 개츠비와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글로 기록하는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닉의 심리적 고뇌와 개츠비를 향한 감정적 연결, 그리고 그 기억이 닉 자신에게 미친 지대한 영향을 더욱 강조하며 그의 서술이 단순한 관찰을 넘어선 내면의 치유와 성찰의 여정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닉이 개츠비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시대의 허상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통찰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원작의 담담하고 문학적인 어조와는 확연히 다른 보다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스토리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설정은 원작의 주제를 현대적인 감수성과 시각에서 재해석하려는 감독의 분명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닉의 서사가 영화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는 원작이 가진 문학적 깊이와 섬세함을 현대적인 감각과 강렬한 비주얼, 그리고 파격적인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해석하려 노력했습니다. 원작은 서정적이고 은유적인 문체, 그리고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1920년대의 시대상과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반면 영화는 컴퓨터 그래픽과 슬로우 모션, 패스트 모션 등의 다양한 영상 기법을 활용하여 개츠비의 저택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파티 장면과 당시의 퇴폐적인 유흥 문화를 극도로 현란하고 감각적으로 시각화합니다. 특히 사운드 트랙 면에서는 당시 유행했던 재즈 음악뿐만 아니라 제이지, 라나델레이, 비욘세 등 현대적인 팝 음악과 힙합을 적극적으로 삽입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각과 파티의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는 일부 원작 팬들에게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고 원작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해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시청각적 장치들은 원작의 메시지를 새로운 세대에게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비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쾌락주의적 시대의 허상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배즈 루어먼 감독의 연출은 매우 독창적이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미국적인 이야기를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려는 감독의 시도이자 원작이 지닌 메시지의 현대적 유효성을 재확인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영화가 다루는 주요 주제들은 원작의 핵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각적인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부각됩니다. 첫째, 사회적 불평등과 넘을 수 없는 계층의 벽은 개츠비가 아무리 엄청난 부를 축적하더라도 기존 상류층의 폐쇄적인 세계에 진정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방인으로 머무는 모습을 통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의 화려한 파티는 외부인들을 유혹하는 미끼이자 동시에 그를 고립시키는 아이러니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상류층인 톰과 데이지, 그리고 닉은 개츠비의 부를 향유하지만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둘째, 무너져가는 꿈, 특히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영화 전반에 걸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개츠비는 오직 과거의 순수한 사랑을 되찾고 데이지를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그의 꿈은 결국 현실의 냉혹함과 데이지의 물질주의적이고 나약한 본성 앞에서 무참히 좌절되고 맙니다. 롱아일랜드의 바다 건너편 데이지의 저택에서 깜빡이는 녹색 불빛으로 상징되는 데이지에 대한 그의 맹목적이고 순수한 사랑은 결국 시대의 물질주의와 상류층의 도덕적 타락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아메리칸 드림이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도덕적 가치와 순수성이 상실된 채 물질적 성공만을 좇을 때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개츠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이 영화의 핵심적인 서사축을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정적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중 우연히 만난 데이지 뷰캐넌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오직 그녀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모든 부와 명예를 불법적인 방식으로라도 쌓아 올립니다. 그의 모든 화려한 파티, 값비싼 저택, 최고급 자동차와 의상들은 오직 데이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자 그녀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였으면 이는 개츠비가 얼마나 맹목적이고 순수한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데이지와의 과거를 현재로 되돌리려 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데이지는 개츠비의 맹목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물질적이며 동시에 나약하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츠비의 순수한 사랑과 톰 뷰캐넌의 안정적인 부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자신의 편안함과 사회적 지위를 선택하고 결정적으로는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개츠비의 파멸을 야기합니다. 영화는 이러한 개츠비의 이상주의적 순수함과 데이지의 이기적인 현실주의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사랑의 본질, 인간 욕망의 허무함, 그리고 시대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비극성을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보편적인 비극성을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독창적인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 재즈 시대의 호화로운 파티, 화려한 의상, 웅장한 건축물 등을 극도로 섬세하고 화려하게 묘사하여 시각적인 향연을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대적 재현을 넘어 당시 사회의 퇴폐적이고 들뜬 분위기,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인 시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배즈 루어먼 감독 특유의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와 빠른 편집은 관객들을 파티의 현장 한가운데로 이끌어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영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감성적인 사운드 트랙은 스토리의 흐름과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따라가며 관객의 감정적 동조를 이끌어냅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강렬한 비주얼과 사운드는 원작이 가진 고전적인 아름다움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의 조화와 감독의 과감한 연출은 영화가 단순한 원작의 답습을 넘어선 독자적인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하며 원작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과 의상상을 수상하며 그 시각적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대중적인 성공 또한 거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즈 루어먼 감독의 2013년작 위대한 개츠비는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원작 소설을 현대적인 시각과 파격적인 예술적 시도로 성공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작의 깊이 있는 주제의식인 사회적 불평등,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그리고 비극적인 사랑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닉 캐러웨이의 역할, 재설정과 파격적인 시청각적 연출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색깔을 확립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연출이 일부 원작 팬들에게는 원작의 섬세하고 문학적인 분위기와 다소 이질감을 형성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 영화는 고전 문학 작품을 현대 대중에게 새롭게 소개하고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1920년대 미국 사회의 허황된 욕망과 그 속에서 좌절되는 순수한 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배즈 루어먼 감독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고전을 재해석하여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지닌 영원한 생명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위대한 개츠비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